안녕하세요. 저는 병,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이꽃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성과 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의 의료제도는 수도 한양에 위치한 내의원, 전의감, 해민사라고 하는 3인사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 최고는 내의원으로 왕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궁궐 안에 위치하며 최고 실력의 의관과 약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의감은 주로 궁에서 사용하는 의학의 공급과 화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해민사와 함께 의원 양성을 책임졌는데요. 전의감은 고등교육을, 해민사는 그보다 낮은 등급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해민사는 의관과 의료 교육,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관리와 병자와 빈자를 살리는 구화를 관장했습니다. 이렇게 내의원, 전의감, 해민사를 주축으로 하는 조선 의료제도는 주로 궁궐에 거주하는 왕가와 한양에 거주하는 지배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아서 19세기 후반에도 3인사에 소속된 현직 의원과 의녀 수는 모두 합쳐 250여 명 정도였습니다. 지방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구는 있었습니다. 먼저 각 도의 가명과 병영에는 심약당이라는 약방이 있었습니다. 의생도 딸려 있었죠. 군현에도 약방과 의학생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기구는 규모가 작아 일반 백성이 이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약재를 한양으로 보내고 관리의 질병을 담당하는 정도에 그쳤지요. 그렇다면 민간 의료는 어땠을까요? 의약품은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한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값비싼 의약품을 구매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의약품이 상품화와 유통이 늘어났어요. 약재를 교환하고 사고 파는 시장인 양령시와 한성이 사설 약국도 늘어났습니다. 규모가 있는 양반가에서는 약장을 갖춰 놓았지요. 직접 약초를 재배하거나 구입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통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원 밑에서 일하면서 배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었지요. 다만 남성이어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의원의 수도 늘어났지만 사람이 많고 돈이 도는 한성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방의 향인은 수도 적고 실력도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에 조예가 있는 양반이 한성에서 살 때는 의원의 도움을 받다가 지방으로 간 후에는 의원으로 활동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에 조예가 있는 양반을 유의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에게는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가 아주 중요한 도리였습니다. 우선 자신과 주변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했지요. 그래서 어지간한 선비들은 의학 공부도 했고 자연히 유의의 수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약을 팔면서 진료도 겸한 약종상이 있었습니다. 또 점쟁이인 판수와 무당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들에게 건강에 관한 것만 의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일에 대해 예측하기도 하고 기원을 하기도 했지요. 따라서 이들을 전문적 의료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내외하는 유교 규범이 강했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의료에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조선 사회 전반에 성리학적 실천이 침투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조선 초기 왕실과 지배층은 성리학의 이론과 원칙으로 고려와 다른 조선을 부각시키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지요. 남녀 간의 왕래와 접촉은 상당히 자유로웠으며 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내외는 신분에 따라 차이도 컸지요. 조선 전기는 물론 후기에도 여성이 건강상의 위기 상황에서 남성과의 거리두기라는 규범을 지키기 위해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 건강을 해치거나 죽음을 초래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 의원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의원을 부르고 약을 사 먹을 돈이 없다거나 인근에 의원이 없다거나 하는 사회 경제적인 면이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지리적 접근성 등만 허용되면 여성도 아플 때는 의원을 만났습니다. 의원은 시진 문제는 물론 필요에 따라 직접 진맥하여 여성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의원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문제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영조 때 어의를 지낸 의관 이수기는 본인이 경험한 환자의 사례를 모아 역시만피를 지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154개의 사례 중에서 여성이 74건으로 남녀의 비가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의원이라도 의술의 대상으로 특별히 남녀를 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 의원에게 도움을 구하고 받는 데에 따르는 예외 제약의 정도는 실무과 상황 등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난산의 경우 사용할 약이나 출산 방법 등의 조언은 했어도 직접 출산 장소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양반과 여성은 진단과 치료 목적 이외엔 남성 의원과 어느 정도 내외를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층민 여성의 경우는 집안 남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요. 의원이 여성 환자에게 침을 시술한 기록도 제법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6세기에 문신을 지낸 이문거는 여종이 종기를 치료하는 데 의성을 불러 침을 놓거나 째도록 했습니다. 양반도 친척 간에는 내외의 엄격한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며느리의 유종이 재발하자 남자 친척에게 시설하도록 했지요. 또한 선조 때 의서습독관을 지낸 이정회는 자신이 누이에게 침을 놓았고 형수의 유종에도 침을 놓았습니다. 조선시대 일반인의 삶에서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한 노력은 남녀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선 대부분 집과 일터가 가깝거나 같았는데요. 때문에 온 가족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지요. 그리고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자급자족 또는 주변인이나 인근 지역의 범주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거나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도 남녀 모두 자신이 아는 범주의 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서 해결하거나 가까운 범주에서 도움을 구했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여성은 음식, 의복 마련과 관리, 주거 환경 관리, 제사 올리기와 손님 맞이를 뜻하는 봉제사와 접빈계, 자녀 양육과 교육, 어른 봉양, 농사짓기, 노비 관리, 일상적 구매와 교환 등의 일상적 가내노동과 관리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가 연결되도록 했지요. 남성은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주체였습니다. 약을 구매하고 의원을 부르는 등의 일도 주도했지요. 또한 유학자이기도 했던 양반 남성은 의학시 서적 등을 갖추고 학습하면서 약재 등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두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스스로 약 처방을 내리고 약을 짓기도 했지요. 조선시대 여성이 돌보는 일상의 대부분은 건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과 하수구에는 벌레가 꼬이지 않게 해야 했죠. 여성은 주로 음식을 담당했습니다. 식단 관리, 식재료의 관리와 준비, 조리, 상 차리기 등을 맡았는데요. 음식이 배를 채울 수 있고 맛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하지 않게 관리도 해야 했습니다. 먹는 사람의 건강을 좋게 하고 때로는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했지요. 음식과 질병의 치료를 연결지어 식치라고 했는데요. 이를 여성이 알고 실제 적용했다는 점은 빙어가 이씨가 쓴 규합총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주사위에서는 음식의 온도와 맛을, 사계절 및 오행과 연결지었는데요. 이를 통해 식치이론의 기본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고 먹으라 했죠. 또한 먹지 말아야 할 것, 술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식치 음식의 요리법과 용도 등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 여성이 음식과 치료를 연결하여 실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은 음식 외에도 다양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실천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신경 썼지요. 주변 사람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아픈 건지 아닌지, 아프다면 무엇 때문에 아픈 건지를 판단해야 했죠.
환자 곁을 지키며 질병의 진행을 잘 살피고 시중을 들며 환자가 덜 힘들도록 도왔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준비하여 먹도록 했습니다. 또 약을 다리고 때 맞춰 먹게 했어요.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등 다양한 치료 방법도 동원했지요. 이런저런 방법이 별 소용이 없을 만큼 병이 위중한 환자에겐 자신의 살이나 피를 약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